대한민국이 미국과 같은 수준의 무인 전투기 개발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바로 전투기 무인화를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무인화에 선정된 기종으로 인해 세계가 한국의 항공 기술에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동안 미국 항공사의 갑질로 차질을 빚었던 FA-50의 새로운 개량 계획 역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미공군, 미해군, 호주군의 차세대 훈련기로 낙점받을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또 지난 10월 18일 언론인들을 위해 아덱스가 사전 공개한 FA-50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다시 한번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바로 T-50 훈련기 기반의 국산 경공격기인 FA-50의 무인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이번 아덱스에서 영상까지 공개하며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한 계획을 드러냈는데요. 이와 함께 FA-50의 성능 개량 사업을 추진하면서 T-50을 한국의 수출 효자 상품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대단한 상황입니다. 또한 전혀 생각하지 않은 나라에서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연달아 좋은 소식이 찾아오고 있는 것인데요. 쉼없이 개량과 연구를 거듭하며 확장성을 높이는 T-50에 호주 공군이 차기 전술인문기 도입 사업에서 T-50에 주목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이와 함께 한도 끝도 없이 개발이 지연되는 T-7A 레드호크에 질린 미공군이 차기 전술인문기 도입 대상으로 T-50을 고려 중이라는 소식까지 미국 언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국산 경공격기 FA-50의 숨겨진 비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덱스의 정식 명칭은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로 2년마다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군수 산업전입니다. 1996년부터 2년 간격으로 개최 중인데요. 이번 아덱스에서 카이는 신형 차세대 정찰위성, 틸트로터 무인기, 신형 훈련기, FA-50 무인화 계획 등 새로운 무기들과 기업의 미래 비전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개된 기술이 정말 역대급이라고 할 만한 규모입니다. 이런 기술이 과연 한 기업에서 전부 나올 만한 발표인가 싶을 정도로 많은 신무기를 공개했습니다. 그중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국산 경공격기 FA-50의 무인화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비용이면서 지속적인 개량이 진행 중인 FA-50은 우리 군이 가진 항공기 중 무인화에 가장 적합한 유인 플랫폼입니다. 또 현재 시험 배형을 앞두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 보라매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가장 좋은 기종이기도 한데요. 스텔스기로 개조될 보라매의 부족한 폭장량을 메꿔줄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FA-50 파이팅 이글은 17,700파운드 주력의 F404 엔진을 장착한 길이 13.1m, 폭 9.5m, 높이 4.8m의 단발경 공격기입니다. 최대 속도는 마 1.5에 달하는 초음속 전투기이며 20mm 기관포를 기본 무장으로 장착했으며 AIM-9 사이드와인더, AGM-65D 매버릭 등의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 경공격기답게 공대지 임무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폭탄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합동 정밀폭탄 JDAM, WMCD 클러스터탄, 한국형 정밀유도폭탄 KGB 등을 무장으로 사용합니다. 이 때문에 FA-50의 주임무에는 지상의 화력을 지원하는 근접항공지원 캐스와 전장 항공차단 BAI 등에 집중됩니다. 이런 전력은 우리 공군이 압도적인 공군력으로 제공권을 장악한 뒤 적의 기갑부대와 보병 각종 방어시설을 파괴하는 것인데요. 그 중추적 역할을 맡은 FA-50 블록 10이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 탑재를 통해 레이저 유도폭탄 LGB 운용 능력을 부여한 것을 보면 별도의 공대공 무장이나 공준전 능력을 향상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FA-50 무인기는 철저히 지상 공격용으로 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FA-50이 욕을 먹기도 했는데요. FA-50이 처음 개발될 당시만 하더라도 비가시선 BVR에서의 교전이 일상화된 현대전장에서 이미 전장에서 수십 년간 사용된 단거리 미사일 하나에 의지하는 경공격기가 생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비난 일색이었고, 이로 인해 FA-50은 압도적인 공중우세를 달성해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한 상황이 아니라면 사용할 수 없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것이라는 조롱도 받았습니다. 또한 최근 20여 년간 유사시 북한을 도울 중국의 공군력이 급격히 신장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는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게다가 수출에도 악영향이 컸습니다.
객관적으로 FA-50은 가성비가 그리 나쁘지 않은 전투기입니다. 그래서 F-35나 F-15 같은 주력 전투기들은 너무 고가가 돼버려 새로운 버전의 F-16조차 사기도 어려운 돈 없는 국가들에게 FA-50은 상당히 매력적인 기체로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이라크 등지에 FA-50 사양으로 팔려나간 T-50 훈련기 100여 대가 그 좋은 예시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사랑받던 FA-50의 수출 사업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바로 가난한 국가들조차 전투기를 마련하는 현대전장에 공대공 능력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지목된 것입니다. F-50의 주무장인 AIM-9 사이드와인더는 베트남전부터 사용된 신뢰성 높은 미사일을 미군이 막대한 예산을 퍼부어 개조한 베스트셀러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개량을 하더라도 설계 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는 없습니다. 새롭게 개발된 신형 미사일을 상대로 유효한 성능을 보여주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전장에 쓰이다 보니 전자정보 엘린트나 신호정보 시긴트가 심하게 노출되어 있어 전자전에 심각하게 취약합니다. 게다가 사거리까지 짧습니다. 그러니 사이드와인더가 유일한 무장인 FA-50은 현대전에서 BVR 교전 능력을 가진 전투기가 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한 발에 무력히 당할 수밖에 없는 샌드백 신세에 불과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공군 역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던 문제인데요. 그래서 블록 20을 통해 레이더를 국산 A사 레이더로 교체하고 세계적인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120 함남을 FA-50에 통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이 FA-50의 함남을 통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AIM-120 함남은 BVR 전투에서 쓰이는 대표적인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초기형인 A형의 사정거리만 하더라도 50km에 달하며 최신형인 D형의 경우 무려 160km나 됩니다. 뿐만 아니라 레이더 시커를 장착해 스스로 적을 추적할 수 있는 능동미사일이기에 발사 후 망각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암남을 발사한 전투기가 발사 직후 전장을 이탈하는 일격 이탈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그래서 지난 수십 년간 암남은 미 공군의 강력한 공군력을 상징하는 공중전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암남도 사이드와인더와 마찬가지로 개발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정보가 유출됐고 능동미사일을 교란할 수 있는 여러 체계가 등장했기에 예전처럼 절대적인 위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대로 된 전투기나 미사일이 부족한 동남아 등지에서는 아주 강력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암남을 FA-50에 통합하려 했던 이유 역시 그동안 부족했던 공중적 능력을 보유함과 동시에 동남아 수출에 활용하기 위함이었는데요. 그런데 미국이 이를 거부하면서 우리 FA-50 수출 계획에 심대한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난색을 보인 이유는 미국이 판매하는 저가형 전투기 F-16의 수출에 악영향을 끼칠까 염려한 것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현재 미국의 군용기 회사들은 구매자인 미군과 미 정부를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전투기를 만들 항공사가 보잉, 록히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 등 소수의 기업밖에 없으니 독과점 시장에서 가격을 올려받고 있습니다. 최신형인 F-16 바이퍼의 경우 대당 수출 단가가 F-35, F-15에 맞먹는 황당한 상황입니다. 중국을 견제하려던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구입한 F-16의 대당 단가가 1,465억이 넘습니다. 반면 4.5세대 쌍발 전투기 개발 중인 KF-21 보라매의 대당 희망 단가가 800억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정말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FA-50의 암남이 통합되면 F-16V가 팔릴 리가 없으니 FA-50의 수출기를 막기 위해 미 항공사는 그동안 개량을 불허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2017년부터 암남 도입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하던 한국으로서는 상당히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이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F-16의 개발사인 록히드 마틴이 카이와 합작해 내놓은 T-50A가 미공군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선전하자 T-50을 모체로 한 FA-50 개량에 대한 제한들이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전술인문기 사업을 염두에 둔 조치였는데요. 전술인문기는 공군조종사 육성 과정의 마지막인 전술입문훈련 리프트에 사용되는 항공기입니다. 전술입문 과정은 고등훈련기를 이용해 초음속 비행 등 고등비행 교육 과정을 이수한 신임 조종사들이 전투 임무를 상정해 훈련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공대공, 공대지 사격 훈련 등 각종 훈련이 포함되어 있는 종합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실전을 염두에 둔 훈련인 만큼 이때 사용되는 훈련기 역시
고등 훈련기보다 전투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집니다. 유사시에는 전투기로 전환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우리 군은 T-50을 개량한 TA-50 전술훈련기를 다수 운용 중입니다. 성능이 워낙 만족스러워 2020년에 1조를 들여 20대나 추가 도입했을 정도로 전술입문기로 적합합니다. 당연히 다른 나라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공군의 차기 훈련기 사업의 경쟁자였던 T-7A 레드호크의 개발 일정이 엉망진창으로 파탄난 반면 활발히 수출과 개량이 이루어지는 T-50 계열 항공기에 눈길이 가지 않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호주입니다. 호주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전술입문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선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호주 공군 역시 미군과 마찬가지로 훈련기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인지라 한시라도 빨리 신형 전술입문기를 도입해야 하는데 완성도 되지 않은 T-7을 살 수 없으니 믿을 수 있는 T-50 계열 항공기를 전술입문기에 도입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차기 훈련 사업에서 T-50 대신 보잉의 T-7A를 선택했던 미 공군도 전술입문기로 한국의 T-50을 염두 중입니다. 고등 훈련기에 필요한 성능조차 간당간당하게 만족한 데다 개발도 완료되지 않은 T-7A를 전술입문기로 사용할 수 없으니 성능이 검증된 T-50을 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T-50을 미군이 원하는 전술입문 과정에 만족할 만한 사양으로 개조한다면 이는 사실상 공대공 능력이 강화된 개량형 F-50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개량형 F-50을 수출한다면 F-16V의 수출에 큰 타격이 갈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나 미 공군 전술입문기 사업은 F-16V 몇 대를 후진국에 파는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대사업입니다. 고작 전투기 몇 대 팔자고 수백 대 판매를 포기할 기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로 인해 록히드 마틴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자회사 F-16V의 판매를 위해 FA-50 개량을 막았었는데 오히려 FA-50을 훈련기로 판매하는 것이 더 남는 장사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FA-50 개량이 가속화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런데 카이는 이조차도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아덱스에서 카이는 FA-50을 KF-21과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로 활약할 수 있는 무인기로 개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카이는 경공격기 LAH 사업에서 자폭 무인기를 이용한 유무인 복합 체계를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F-50의 무인화는 이를 더 대형화하고 고도화한 것이라 할 만한데요. 이게 가능해진다면 KF-21의 작전 역량이 크게 향상됩니다. 경우에 따라 스텔스 무인기인 가오리-X를 통한 유무인 복합 체계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가오리-X와 KF-21로 구성된 전투편대는 공중전이나 적 방공망 제압 등 은밀한 기습에서 아주 강력하지만 외부 무장창에 공대지 무장을 탑재할 수 없어 공대지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반면 완전 스텔스기로 개량된 KF-21 보라매와 무인 FA-50으로 편성된 전투편대는 스텔스성은 떨어질지 몰라도 제공권을 어느 정도 장악한 상황에서 적에게 압도적인 공대지 화력을 투사하면서 조종사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FA-50의 개량을 통해 KF-21을 통한 유무인 복합 전투의 스펙트럼을 확장한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술은 6세대기에 반드시 필요한 기능인데요. 즉 현재 한국은 FA-50 개량과 무인화를 통해 6세대 전투기 개발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자님의 현명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